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섬웨어 대비 AI 스토리지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하게 된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IBM 플래시 시스템의 인라인 데이터 손상 감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랜섬웨어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한국 IBM의 홍한식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인게이지먼트 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홍안식입니다. 저는 주로 IBM의 신기술을 고객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신기술로 고객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IBM에서 새로 출시된 랜섬웨어 대비 스토리지 솔루션인데요. 스토리지에 내장된 인라인 디텍트 기능을 활용해서 랜섬웨어를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 동향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IBM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요. 랜섬웨어 대비 AI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AI 스토리지 솔루션이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헌조 방지 백업과 그 다음에 데이터 침해 탐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IBM 플래시 시스템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 좋은 질문을 선별을 해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고 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질문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5분께 트라이얼 정보통신에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랜섬웨어 대비 AI 스토리지 솔루션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랜섬웨어 대비 AI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화두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랜섬웨어에 대비해서 예방이나 보안 솔루션들을 아주 많이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지 내장 스토리지 중에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될 때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 만약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스템 운영하시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 동향인데요. 공격 피해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TSMC도 얼마 전에 랜섬웨어 피해를 입어서 9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나고야 항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하역을 한 이틀 정도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피해로 문을 닫는 최초의 병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LOL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도 소스 코드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며칠 전인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골프존이라는 사이트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보상금으로 얼마씩 지불을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 피해 동향에서 이 산업 군별로 어떤 직종들이 랜섬웨어 감염이 많이 됐는지, 피해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제조업이 50% 이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업, 그 다음 정보 서비스업,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팹립스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이 설계 도면,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이 재산인 기업들인데요. 특정 고객으로 타겟팅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유독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간 피해 금액이 2019년에는 약 한 10억 원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약 20억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2021년에는 한 거의 30억 가량 육박하는 금액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 동향 중에서 공격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보고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총 706명이 대답을 했고요. 지난 12개월 이내에 GI 조직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63%에 달하는 설문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대응 전략으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706명 중에 67%가 사전 예방적인 랜섬웨어 사이버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3%는 데이터 복구 기능, 에어겟 같은 복구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답변은 복수 답변을 허용한 거기 때문에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보험이나 공식 사고 대응,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들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랜섬웨어 대응 전략 중에서 네 번째로 데이터 보호의 주요 동향인데요.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해 복구,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 여러 가지 재해 복구를 위해서 데이터 복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 때문에 데이터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회복력이 IT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5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 대응 전략 다섯 번째로 투자와 비용 절감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리포트는 IBM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리포트인데요. 2023년 데이터 유출로 전 세계 평균 비용은 445만 달러, 약 하나로 50억 정도인데요. 3년 동안 15%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조직의 51%는 사이버 사고 침해로 인한 사고 대응, 그 다음에 계획, 테스트, 직원 교육, 위험 탐지 및 대응 도구를 포함해서 보안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자동화를 조직에 적용해서 보안에 사용한 고객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약 2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3년 동안 평균 50억 원 정도의 데이터 유출 비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AI 및 자동화 보안 투자를 해서 2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나 랜섬웨어 피해가 한번 발생되면은 데이터를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기업의 평판을 되살리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일단 AI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신기술로 인해서 데이터 생성이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상 환경 등을 통해서 시스템을 계속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운영 인력이나 회사 내부의 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대응 전략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진화를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곧 기본 인프라 자체를 현대화해야지 내부에서 인력이나 어떤 수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다 달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자동화가 아닌 기술 혁신을 찾아야 이 50억 원 정도의 평균 유출되는 데이터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코로노스라는 기업은 미국의 글로벌 인력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테슬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코로노스의 인력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요. 2022년 1월 22일까지 주요 기능을 복구했고 그 후에도 계속 복구 중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서 여러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고요.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 조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되었고요. 수많은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노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었고 주 1회 백업, 그 다음에 1회 인크리멘탈 백업도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센터 및 DR센터로 백업을 받아서 암호화도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복구 프로세스 점검 및 테스트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PO는 24시간을 보장하고 있었고 RTO는 72시간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코로노스가 어떻게 해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여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해서 오랜 시간 잠복한 다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침해가 발생을 하고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센터와 DR센터가 서로 백업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센터의 서비스가 다운이 되고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서 백업 환경까지 공격을 받았고요. 결국 백업 환경이 공격을 받으면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2월 11일 날 시작해서 1월 22일까지 계속 복구를 하고 있었고 복구하는데 총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랜섬웨어 대응 전략 중에서 복구 전략인데요. NIST라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레임 기반의 사이버 복구 전략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개의 부분이 평상시에 공격을 식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랜섬웨어나 기타 외부 공격,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위험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하고 이런 식별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오른쪽에 보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백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IBM의 랜섬웨어 대비 AI 기반 솔루션은 오른쪽에 감지, 대응, 복구를 스토리지 내부에서 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랜섬웨어 대응 전략에서 백업 전략인데요. 복구 전략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백업 전략입니다. 그러면 백업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복구를 잘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미디어 소상과 같은 격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백업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보내서 별도의 물리적, 논리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침해 불가능, 변경 불가능한 이뮤터블 백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테이프 장비와 같이 에어웹 환경으로 백업을 받고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i, 1a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백업 전략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랜섬웨어 대비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IBM 플래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보시는 도입 사례는 도입 사례의 목적은 자료 보안 솔루션으로 저희가 고객분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오른쪽에 보시는 ILM 이 부분이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콜드 스토리지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BM 플래시 5045로 웜 스토리지 영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삼각형의 제일 상단에 보시는 플래시 5200으로 핫 스토리지 영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카피 서비스 매니저로 침해 불가능한 백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체 내장된 스토리지에 자체 내장된 인라인 데이터 침해 탐지 기능이 사용됐고요. 이로 인해서 고객은 외부에서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이프 가디드 카피라는 위변조 불가 백업을 이용해서 탐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침해가 탐지가 됐을 때 미리 받아놨던 위변조 불가 백업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에어갭 환경을 구성하였고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2i, 1a 전략이 제공됐고요. 그 다음으로 자체 내장된 인라인 데이터 침해 탐지 기능과 스토리지 인사이트라는 AI 기반 예측 분석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랜섬웨어를 바로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스토리지에서 발생된 데이터 탐지를 통보받아서 곧바로 백업받은 웜 스토리지에 백업받은 위변조 불가 백업 또는 테이프에 받은 백업으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는 IBM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BM의 성공 사례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에 보시는 이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이 사이버 회복력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사이버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초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에 침해가 발생해서 1번 빨간색으로 1번에서 데이터 손상이 발생했는데 이 시스템은 데이터 침해에 대한 감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안 사고가 여파가 계속 발생을 해서 2번 부분에서 감지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약 45분에서 90분이 걸렸다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게 돼서 거의 이틀 동안 대응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복구에는 총 2일이 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사이버 복원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안 사고가 초기에 발생을 해서 감지하는데 약 30분, 최대 30분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데, 저 초록색 부분입니다. 대응을 하는데 30분에서 4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2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저 밑에 보이는 화면에서 회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그 피해 여부가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회복력의 효과는 지속적인 데이터 손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빠른 대응으로 보안 사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AI 스토리 솔루션의 핵심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장소 내에
사이버 복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게 화면의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운영 중인 프로덕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프로덕션 시스템의 데이터를 백업받는 오른쪽 스냅샷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부분은 이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 침해 감지 기능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침해 대응 기능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왼쪽 화면에서 운영 데이터가 랜섬웨어 같은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면 백업받은 데이터에도 그 랜섬웨어 감염이 되고 다시 그 백업받은 데이터를 다시 리커버리를 할 경우, 리스토어를 할 경우 운영 시스템 전체에 감염이 돼서 결국 백업 데이터까지 다 감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백업할 데이터가 없는, 백업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코로노스의 사례와 똑같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저장소 내에 사이버 복원력이 있는 경우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갖춰진다고 해서 100%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최소한의 사양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듯이 운영 데이터에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침해 사고를 밑에 보이시는 인라인 데이터 침해 탐지 기능에서 바로 침해 탐지를 바로 스캔을 해서 이게 침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SOA라는 그 대응 솔루션에 얼럿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 침해라는 얼럿을 받았을 때 현재는 지금 이메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을 파싱을 해서 그 워크로드를 분리해달라는 리퀘스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던 영역에 대해서 워크로드를 분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 카피로 리커버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자동으로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 클린 카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 클린 카피는 논리적으로 에어갭 상태인 이뮤터블,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백업이 되겠고요. 운영자가 스케줄을 걸어서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백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저 클린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고객분들이 개별 백업들을 하나씩 리커버리를 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 백업이 랜섬웨어나 기타 침해 사고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평소에 프로시저, 그러니까 복구 테스트나 복구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저 앤서블 컬렉터라는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지금 앤서블 자동화로 스토리지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샘플들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복구 절차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IB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사이버 복원력에서 복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내 복원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밑줄로 빨간색을 보시면 60초 이내 이뮤터블 카피, 그러니까 IBM의 세이프가드 카피를 이용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초 이내 보장을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40시간의 복구 및 해열 절차를 통해서 IBM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위변조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위변조 백업을 이용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 영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이프 가디드 카피는 웜 스토리지 영역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웜 스토리지 영역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에어갭 상태인 환경입니다. 특장점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특정 시점의 복사본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고 위변조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호스트에 직접 마운트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입니다. 이 복사본을 운영자가 카피 서비스 매니저라는 별도의 스케줄러를 통해서 카피 시점을 스케줄링 할 수 있고요. 그 자동화된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고 나중에 복구를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6시, 9시, 12시, 그 다음에 15시, 18시 이런 식으로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으면 최근에 받았던 백업이 18시이기 때문에 18시의 백업을 호출을 해서 리커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백업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판별을 해서 그 백업이 이상이 없으면 그 백업으로 원래 있던 볼륨에 리스토어를 하고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백업을 18시에 받은 백업이 확인 결과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 시점, 그러니까 15시에 받았던 백업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백업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15시에 받은 백업으로 기존에 있던 볼륨에 리스토어를 해서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테스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렌식 기법, 그러니까 수사 기법으로 새로운 볼륨의 세이프가드 카피를 리커버리 한 다음에 하나씩 조사를 해서 그 백업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별도의 시스템에 오프라인 백업을 통해서 별도의 시스템에서 다시 복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물리적인 복구 방법이었고요. 특정 새로운 볼륨의 리커버리를 한 다음에 그 파일 내용을 하나씩 비교를 해서 그 볼륨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계속 강조하던 스토리지 내부에 데이터 침해, 탐지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침해 탐지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화두를 서두에 제가 던져 드렸을 텐데요. 이 서두에 제가 화두를 던져 드린 이유는 IBM에서 2023년 3Q에 최근에 이 기능을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능은 뭐냐면요. 인라인 커럽션 디텍트 기능이라는 건데요. 스토리지 내에서 데이터가 쓰여질 때 데이터에 침해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60초 이내에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그 신기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엔트로피가 데이터가 쓰여질 때 라이트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컴프레션 레이트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엔트로피 수치가 높아진다는 건 불순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의 데이터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정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컴프레션 레이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와 컴프레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쓰여질 때 이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시그널을 스토리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에 메타데이터로 보내게 되고요. 저 스토리지 인사이트에서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컴프레션 레이트가 평소에 진행되던 엔트로피 레이트, 그 다음에 컴프레션 레이트의 스레시홀드를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를 모델링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되던 패턴에서 벗어나면 이게 랜섬웨어라고 판단을 해서 관리자에게 알럿을 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BM 플래시 스토리지의 라인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BM의 플래시 스토리지는 심플하고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빠르고 안전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낮은 엔트리급 모델이 있고요. 501호부터 5045, 5200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로 7300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 사용되는 하이엔드급 모델 9500, 9500R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지는 구분은 사스 방식인지 NVMe 방식인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되는 영역은 이게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가디드 카피라든지 방금 이전 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인라인 데이터 커럽션 디텍트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플래시 시스템 5045 모델인데요. 이 플래시 시스템 5045 모델은 엔트리급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이프 가디드 카피와 인라인 데이터 커럽션 딕테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드밴스 피처라고 해서 제가 IBM 스토리지 성공사에서 소개해드렸던 핫 스토리지 영역, 웜 스토리지 영역,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지 티어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데이터 영역은 핫 스토리지 영역에 자동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안 쓰는, 그러니까 덜 자주 쓰는 데이터 영역은 웜 스토리지 영역에 기록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플래시 카피와 리모트 복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IBM 플래시 스토리지 5045의 소프트웨어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새로 출시된 IBM 스토리지 5045 영역입니다. 압축뿐만 아니라 암호화, 그다음에 가상화, 중복 제거, 내부 복제, 그리고 원격 복제, 이지티어, 세이프 가디드 카피, 인라인 데이터 침해 탐지 기능뿐만 아니라 하이퍼스왑과 클러스터링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IBM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스토리지의 데이터 보호 상태를 무료로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IBM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스토리지의 데이터 보호 상태를 무료로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IBM의 보안 전문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입니다. 그 분석에 사용되는 사항들은 모두 기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공유가 된다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뭐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고요. 스크립트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은 데이터 백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복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식별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해드릴지까지 전략적인 것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킥오프 시점에 고객과 전화로 연결해서 아젠다를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및 IBM 참석자를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부분인데요. 2시간의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백업이나 보호, 복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연결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종 리포트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보호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다음에 IBM에서 분석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IBM의 기술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분석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영역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결과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개선 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를 이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IBM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고요. IBM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랜섬웨어 대비 AI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 외에도 IBM이 출시하고 있는 신제품들에 대해서 핸즈온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데모나 기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BM에서 갖춰진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로 몽펠리에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데모 환경을 준비를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랜섬웨어 대비 AI 기반 솔루션 같은 좋은 솔루션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어떻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다 마쳤고요.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기술적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위변조 불가 백업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스토리지 영역에 받게 되면 일단 운영 중인 시스템에 마운트가 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운영자, 그 다음에 기타 권한을 획득한 그 사이버 공격에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중인 스토리지에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격벽 상태, 그러니까 분리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자도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외부 사이버 공격도 접근할 수가 없는 이뮤터블 카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백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스토리지 저장소 내에서 어떻게 랜섬웨어를 탐지를 할 수가 있나요? 네네.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신기술을 소개해드린 핵심 부분인데요. 그 인라인 데이터 디텍션 탐지라고 해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쓰여질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수치가 있게 되고요. 윗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쓰여질 때 드라이브 레벨에서 컴프레션, 그러니까 압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엔트로피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영역이 지금 컴프레션, 그러니까 압축
되는 상황이고요. 압축 유래되는 상황이고, 밑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정보의 불순도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밑에 엔트로피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엔트로피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불순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불순도가 심해지는 이유는 어떤 사이버 어택이나 암호화 같은 이런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 정보의 불순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정보의 불순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위에 그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 영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엔트로피 하나에 대응하는 컴프레션 레이트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컴프레션은 거꾸로 낮아지는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그 IBM 스토리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데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기존의 패턴들을 다 저장해 놓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런 두 가지 컴포넌트의 이상 징후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데이터가 쓰여질 때 이상을 감지하고 얼러트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스토리지 저장소에서 탐지된 랜섬웨어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동 대응할 수 있나요? 아, 네네.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스토리지 내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스태틱 정보, 그러니까 통계적 정보인데요. 컴프레션 레이트와 엔트로피 수치 같은 통계적 정보를 계속 스토리지 인사이트라는 제품에서 계속 게더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트로피 IO 레이트 수치와 근데 컴프레션 IO 레이트가 IO 레이트의 그 경향성을 보고서 스토리지 인사이트가 랜섬웨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한 결과를 얼러트를 담당자한테 메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메일로 주게 되면 담당자는 그 SOA라는 이 솔루션에서 이 이메일을 파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파싱된 결과를 앤서블의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미리 설정된 앤서블 액션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백업을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정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내에서 랜섬웨어 탐지와 복구를 지원하는 모델이 혹시 있을까요? 아, 네네. 아까 제가 플래시 소개를 드리면서 라인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기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표시된 모델들이 모두 인라인 데이터 디텍션, 커럽션 디텍트 기능과 복구 기능, 위변조 방지 백업 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모델로 보면 플래시 시스템 5045, 5200, 7300, 그리고 9500, 9500R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스토리지 내에서 랜섬웨어 탐지와 복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가능은 한데요. 미리 예약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을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을 연결해서 구축을 해놓기는 사실 지금 환경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요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건 현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결을 해서 해놓는 건 저희가 지금 제품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환경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차후에 네.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채팅창에도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시고요. 네. 혹시 답변을 해주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 스토리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리면
뭐 혼란스러우실까봐 사실 공유 볼륨, 그다음에 이런 건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 주변부는. 공유 볼륨도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IBM에서 제공하는 플래시 시스템에는 스토리지 가상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물론 조건은 IBM 스토리지만 인라인 데이터 커럽션, 그러니까 손상 침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기종들을 묶었을 때는 다른 이기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혹시 어떤 질문의 답변을 혹시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보의 불순도, 엔트로피에 대한 학습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요? 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게 클라우드에서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게 사실 온프레미스로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과 온프레미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부분은 평상시의 학습 패턴을 모델이 얼만큼 반영을 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부분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IO 100건당 하나씩을 샘플링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IO가 일어나는데 100건을 모두 샘플링을 하게 되면 네, 정작 해야 될 스토리지 본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 샘플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100건 중에 IO 100개 중에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금체계. 저 과금체계가 앞에 조건이 없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 데이터 손상 탐지 기능을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탐지할 때 그 과금 체계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인사이트에서 과금하는 체계가 있고요. 용량 단위로 과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금 단위의 용량은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후에 그 사이트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과금 체계가 용량 단위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제품 설명을 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가 있고 스토리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인사이트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는 유상이고 그다음에 용량별 과금 단위는 스토리지 인사이트 프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질문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 모의훈련 부분은 네. 모의훈련 부분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 기업체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마다 모의훈련 절차가 다르고요. 모의훈련 절차에 스토리지 백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IBM과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한 벤더의 제품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보고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 1개 정도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공격의 조기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 내용 중에 NIST에서 공고하는 사이버 공격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방과 보호 차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 그 다음에 XDR이라고 하는 XDR, 그 다음에 SIEM이라고 하는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예방, 그 다음에 보호 차원입니다. 예방과 보호. 그러니까 어떤 로그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든지 엔드포인트에서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예방과 보호 차원이고요. 그런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코드 패턴을 우회하는 랜섬웨어 공격, 신규 공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대응하고 복구하는
영역입니다. 대응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렸던 스토리지 내에 내장된 인라인 데이터 커럽션 디텍트 기능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복구하는 조치는 위변조 불가 백업, 세이프 가디드 카피 같은 스토리지 내에 내장된 백업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오늘 말씀드린 SOA 같은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미나 동안에 정말 많은 질문을 또 실시간으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트라이얼 정보통신 담당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의 메일로 답변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선착순으로 45분께 스타벅스 텀블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한식 부장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제 네. 어렸을 때 소원이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IBM이 가진 신기술을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운영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 더 최신 기술이 있으면 더 홍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랜섬웨어 대비 AI 스토리지 솔루션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